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보고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따끈따끈한 이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와 대만 증시를 각각 분석해 놓은 여러분들의 귀가 솔깃할 만한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근데 또 이 친구들이 다 또 맞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근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목이 이래요. 지금 한국의 주가가 바닥이니 사라! 한국의 주가가 바닥이니 살 때다! 예, 이런 제목이 이래요. 제 보고서가 상당히 이걸 이런 보고서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이 신흥국 증시에서 2조 10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패배를 기록한 후에 신흥국 증시의 전망을 놓고 분열했다. 한국 증시하고 대만 증시에 대한 모건 스탠리하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좀 엇갈려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상당히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엄청난 패배를 봤지만 지금은 사야 된다. 자, 일단 우선 모건 스탠리 이야기부터 잠깐 제가 드릴게요. 자, 이 보고서는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 전략 책임자인 조나단 가너라는 사람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최근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신흥국 시장, 신흥국이라면 한국, 중국, 대만 이 나라가 이제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자, 여기서 일단 중국은 제껴야 된다. 뭐 내용 볼 것도 없어요. 뭐 이거 다 아시잖아요. 중국은 당분간은 힘들다. 내년에 전임 때까지는 어쨌든 중국은 빼고, 자, 이 신흥국 증시가 시장이 우리가 가졌던 가장 긴 약세장 이후에 새로운 주기의 시작 지점에 있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 및 신흥국 책임자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과 대만은 지금 가장 긴 약세장 이후에 새로운 주가 상승의 새로운 시작점에 지금 출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타이엑스, 이게 대만의 증시입니다. 타이엑스하고 코스피가 2023년 6월까지, 자, 무엇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냐면 상승 퍼센트까지 발표를 했어요. 자, 대만은 24% 상승한다. 코스피는 21% 상승한다. 여러분, 코스피 21% 상승하면 삼성전자 거의 한 50% 상승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그래 왔어요. 대세 상승기 때 거의 코스피의 2배에서 3배까지 삼성전자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그냥 책임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분석도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나단 가너는 모건 스탠리의 신흥국 책임자인 이 조나단 가너는 이러한 전망은 특히 최근 수출 단가 하락하고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의 분석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뭐다? 반도체다. 자, 한국과 대만 증시는 이 삼성전자와 TSMC 이런 반도체와 기술 하드웨어 주식이 지배하고 있으며 올해 특히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늦어도 2023년 1분기까지는 재고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면서 내년 이후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너의 보고서에 기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따끈따끈하게 나온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와 내용이 사실상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내년 1분기가 반도체의 바닥이라면, 만약 이 보고서 내용이 맞다면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한국 증시의 바닥, 그리고 삼성전자의 바닥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너는 내년 6월까지 MSCI 지수는 한국이 포함된 신흥국 증시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원탑은 어디다? 한국, 그 다음은
대만 주식을 투자 추천 순위 1순위와 2순위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전문가가 모건 스탠리 책임자가 아시아 및 신흥국 시장 전략 책임자인 조나단 가너가 특히 한국과 대만을 추천 1순위, 2순위로 꼽은 데에는 신흥국 증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이 중국 증시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냐? 중국이 불투명하면 신흥국 중에서 3개인데 당연히 한국 아니면 대만으로 몰리겠죠. 때문이기도 하고,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 출범 이후에 중국 시장은 구조적인 자기자본 이익률 감소와 함께 지정학적 명확성 부족, 그 다음에 코로나 제로 계속, 이게 제일 문제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이런 여러 가지 탓에 신흥국 증시의 성장세를 중국이 뭐한다? 주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여러 자본은 한국과 대만이 대만으로 자본이 몰리고 이 신흥국 시장의 14%의 큰 성장의 목은 어디로 가져간다? 한국과 대만으로 가져간다. 이게 여러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입니다. 자, 반면에 반대 이야기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골드만삭스도 보고서를 냈어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낸 이름은 누구냐면 시저 마리스, 시저입니다. 시저 마슬이라는 분인데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관된 신흥국 스토리는 없다. 일관된 바닥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입장을 당분간은 좀 더 유지해야 될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이 은행의 전략가들이 안정적인 상품 가격, 높은 이자율, 중국 경제 성장의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인 거리감 등을 이유로 들면서 한국과 대만보다는 중남미 시장을 선호하도록 이끌고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모건 스탠리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한국과 대만보다는 중남미 시장이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보고서예요. 중남미가 뭐가 있다고. 저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좀 신뢰하고 좋아 보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좀 더 정확하다. 자, 모건 스탠리의 평가가 맞다면 원탑, 중국은 끝났고 한국과 대만의 증시인데, 반도체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1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좋아질 거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21%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10월의 마지막 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